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매매 전문 선형상사 조명호입니다. 개인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차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딸려있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택시를 파시는 분들이 차까지 파는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나 키로수, 차종이 내게 딱 맞는 걸 원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4, 5년 된 차들도 키로수가 2, 30만 키로가 되니까 신차로 가는 분들이 거의 70, 80% 됩니다. 신차 중에 그럼 어떤 차를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딱 몇 가지 차종으로 정해져 있죠. 소나타, K5, 그랜저,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취향, 운행 스타일과 예산,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차량의 특징과 실제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가 소나타입니다. 신규자 중 약 70% 정도가 소나타를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택시 입문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본형이라 볼 수 있는 모델이죠.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풍 시트가 38만원, 그리고 안전운전 옵션, 교차로에서 대항차와 정면차 충돌 방지 보조, 또 스마트 크루즈, 이건 고속도로에서 설정만 해주면은 앞차 속도에 따라서 감속도 하고 정차도 하고 차선 따라 핸들도 조정이 자동으로 돼요. 또 정체로 정차했다가도 앞차가 출발하면 알아서 출발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길 막힐 때 브레이크 악셀레터 안 밟아도 알아서 해주니까 아주 편합니다. 주행 중 차선 바꿀 때 사각지대나 근접에 차량이 있으면 경고 울리고 회피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 또 주차장에서 후진이나 전진할 때 차나 오토바이나 사람이나 지나가도 알아서 멈추는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이게 스마트 센서라는 옵션인데요. 이게 64만 원입니다. 부가세 환급 받으면 실질적인 가격이 총 2,450만 원 나옵니다. 안전운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는 꼭 넣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 뭐하러 돈 들이고 이걸 넣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날 뻔한 거 몇 번을 예방을 했습니다. 무단횡단자가 뛰어오는 거 보고 차가 알아서 또 멈췄고요. 길 찾다가 딴 데 보고 이렇게 있다가 앞차가 정지한 거 받을 뻔했는데 자동으로 다 멈춰져서 사고 예방을 한번 했고, 또 후진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몰랐는데 차가 알아서 멈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진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멈춰졌고, 이렇게 몇 번을 사고 날 뻔한 걸 막아준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폐차 때까지 한 번만 예방을 해도 옵션 값 수십 배는 버는 겁니다. 또 유지면에서 보면 공신연비가 9.5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는 안 나오죠. 시내만 탈 경우에 6에서 7km 정도 나온다 보면 되고요. 정비도 편하고 부품 가격도 저렴해서 택시로는 사실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용으로 많이 나가는 데는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죠. 뒷좌석 공간도 부족함이 없고, 트렁크 공간도 요즘에 밑에 이제 가스통이 달려있죠. 충분하기 때문에 일상 운행, 콜, 시내 위주 운행에는 무난한 선택입니다. 중국에서 조립을 하니까 중국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슈도 있는데요. 조립만 사실 중국에서 하는 거지 거의 국산 부품입니다. 부품 수급 문제는 제조사들이 부품을 전부 이 신차 생산에 집중 할당을 하다 보니까 AS용으로 부족한 건데요. 소나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나타와 비교되는 차량이 또 K5가 있죠. 택시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사실 차급이나 성능 면에서는 소나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K5는 디자인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젊은 이미지, 또 날렵한 외관, 운전석 감각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지비나 정비 비용은 소나타와 거의 동일하고, 다만 재판매 측면에서는 소나타보다 감가율이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본인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 또는 기아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기아 자동차가 잔고정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기아 매니아 분들도 또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택시용으로 출시된 게 아니고 렌트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가 택시용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트렌디에 안전 옵션 등 꼭 필요한 옵션 넣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소나타와 같은 2,450만 원이고요. 고급 사양인 프레스티지는 2,7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랜저입니다. 중형에서 준대형으로 넘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차량 크기부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죠. 기본에 소나타나 K5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 넣을 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받으면 가격은 3,370만 원입니다. 소나타나 K5에 비해 한 900만 원 정도 비싸죠.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실내 공간과 승차감이죠. 정숙하고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이라 운전 피로도가 덜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초기 구매 비용이 중형보다 확실히 높고 부품이나 정비비도 조금 더 나갑니다. 연비도 좀 떨어지죠. 공식 연비가 7.8인데요. 공식 연비로 따지면 하루에 300km 운행한다 했을 때 소나타보다 7리터 정도, 하루에 뭐 한 7,000원 정도 연비가 더 든다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운전하고 싶고 키로수를 많이 안 뛸 거면 연료비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퇴직하고 연금 좀 나오고 여유 있게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 보면 됩니다. 사실 돈 벌려고 하면 소나타나 K5가 택시에는 최적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많이 늘어난 차량이 전기차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유지비죠. 전기 충전비가 LPG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하루에 300km씩 타는 개인 택시의 특성상 연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월 평균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LPG에 비해 60에서 7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없다 보니 엔진 오일이나 미션 같은데 문제 같은 정비 스트레스도 좀 적죠. 다만 고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구입비용이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연료비로 세이브하려면 3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자택이나 차고지에 심야 충전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외부 충전소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동선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아파트의 심야에 또 충전기가 비어있는 게 많은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겨울철엔 주행거리 감소가 생기고 냉난방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계획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몇 년 후에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하부에 있어서 방지턱 충격 시에 손상 위험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이오닉5의 경우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에 20만 킬로인데 이 정도면 자가용은 배터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1년 평균 6만 킬로 정도 타니까 3년만 지나도 배터리 보증이 끝나는 겁니다. 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충돌 시의 화재 위험, 사실 화재는 LPG차나 휘발유차보다 빈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기차가 불났다 하면 이슈가 돼서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폭주로 인한 위험은 또 문제가 좀 있죠.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신규로 개인택시 시작하는 분들이 전기차 선택하는 경우는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충전요금도 점차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충전요금도 세수 때문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 같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준 지역, 야간 운행 위주로 운행을 한다. 또 유지비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차량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초보라면 소나타나 K5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정비도 예상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죠. 하루 7, 8천 원 연료비가 더 들더라도 내가 좀 더 편히 운전하고 싶고 여유가 있다면 그랜저도 고려할 만합니다. 운전 피로도가 덜하고 뒷좌석 공간이나 승객 만족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나는 유지비를 확 줄이고 싶다, 집에 충전시설이 있다, 심야 위주 운행이다, 이런 분들은 전기차가 유리하고 특히 연간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체감이 크겠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할 건지, 또 어느 지역을 다닐 건지, 주차나 충전 여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초기자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먼저 정리하면 차량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 나중에 교체나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감가나 중고시장 흐름도 봐야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차량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차종 비교부터 매물 추천까지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조명의 셀프카였습니다.